종목에 대한 업황부터 그 이슈, 그리고 차트, 가격적인 매력 분석, 수급까지 모두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네 박자 종목인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 최근에 종목에 끼치는 영향력이 나날이 확대되는 분입니다. 리서치 아름 최성환 대표님 자리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어떤 특정 섹터에 올라가는 이유를 찾아봤더니 리서치 아름에서 낸 보고서에 따르면 뭐 이렇게 앞에 서두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만큼 대표님께서 언급하시는 종목들에 힘이 실리고 있는 건데요. 오늘 저희가 지켜볼 종목 무엇일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박자 종목, 황골탈퇴, 제지업계를 주목하라, 신대양제지,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네요. 오늘 때마침 정말 시장과 딱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인데요. 지난해 제지주 부각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제지 업종 내에 이런 종목들이 있구나 이렇게 인지하는 한 해였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좀 잘 풀릴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현재 제지업계 업황 어떤가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제지업체 여러 곳들을 탐방도 다녀오고 연락도 많이 해봤는데요. 네. 제지업계 분위기가 상당히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특징적인 점이고, 지금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계속 이제 실적 전망들이나 잠정치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지업계가 상당한 그런 실적 잠정치를 네. 지금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제지업체들에 좀 주목해 보게 됐었고요. 최근에 이제 제지업계의 재평가 요인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원재료 가격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주 원재료인 펄프 가격이 좀 10월 달서부터, 지난해 10월 달부터 네. 지금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지난해 연말에 한 900톤당 펄프 가격이 $900 이상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근에 $750 정도 수준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골판지의 원료가 되는 이 폐지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에 있을 거다라는 점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2018년도에 이어서 2019년도 올해에도 이런 원가 절감이라든지 경쟁력 확대, 그리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이 제조업체들의 릴레이팅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골판지 상자 부분에서 국내 1위 사업자인 태림포장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태림포장이 지금 2015년도에 사모펀드에서 매각이 된 다음에 지금 매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태림포장의 시가총액이 3,300억 원 수준에 불과하지만 이 대주주 물량 70%를 지금 매각하려고 하는 가격이 1조 원을 상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제지업계가 상당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지업계 오늘장 시장 분위기만 봐도 뭔가 더 관심도를 높여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는데요. 업황 자체, 제지 업종 종목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사실 집에 택배 오고 이런 거 주변 얘기도 듣고 생각한다면 사실 쓸 때는 정말 많을 것 같아서 네. 앞으로는 수요 산업의 성장에 대한 기대는 계속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제지업계 전반적으로 좀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네.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산업용지 부분에서 시장이 상당히 커질 거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골판지라든지 백판지라고 하는 이런 산업용지 시장은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앞으로 고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골판지 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택배 산업의 성장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백판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IT 기기라든지 화장품, 그리고 과자값 같은 것들을 포장하는 데 쓰이는 그런 것들인데, 뒷면에는 이제 골판지가 들어가고 앞면에는 이제 하얀 색깔 판이 이제 들어간다고 해서 백판지입니다. 그래서 그 하얀 색깔 판에 이제 인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과자 상자가 결정이 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고급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용지 시장은 계속적으로 고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문화용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신문이라든지 인쇄용지 최근에 수요량들이 계속 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평균 1%가량으로 지금 수요가 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생용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화장지를 적게 쓰고 이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 성격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틈새 시장이라고 해서 물티슈라든지 키친타월 같은 이런 시장들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완만한 성장이 예상되는 그런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수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영수 중에 지금 열을 이용해서 특수 코팅 처리된 가멸지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앞으로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특수지 분야는 일반 용지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특수시 시장을 이제 그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제조업체들도 같이 좀 주목해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수지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네. 업체는 또 어딜지 살짝 궁금해지는데 네. 일단 그거는 시간이 허락하면 저희가 이야기 나누고요. 신대양 재지가 그럼 이 다양한 이 종이 종류 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대양 같은 경우는 골판지 제조사잖아요. 네, 일단은 산업용지 쪽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네. 예, 우리가 골판지 상자를 만들 때 이제 그 골판지 원지를 재료로 해서 만들고요. 그 골판지 원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폐품을 수거를 해서 그 폐지를 모아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고온의 열로 이제 끓이게 됩니다. 그 고온의 열로 끓이면서 이제 뭐 원심 분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이물질들을 제거하게 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렇게 롤러로 돌리면서 이제 폐지 색깔로 나는 그런 종이들을 그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생산한 그런 종이를 이제 원지라고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겹겹이 쌓고 이제 그 골판지가 골이 있다고 해서 골판지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골들을 이제 안에다 붙여서 만드는 상자를 우리가 골판지 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지 쪽에 국내에 그 마켓시어 1위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상자 쪽은 이제 테림 포장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지 쪽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체가 이제 신대양 재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률이 16.4%가 나오면서 상당한 고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폐지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하락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뭐 중국에서 지금 폐지의 수입량들을 상당히 줄여놓고 있습니다. 네. 2017년도에 2,800만 톤 정도를 수입을 했었는데요. 2019년도에는 900만 톤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그 폐지를 이제 그만 수입하겠다고 제로를 선언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폐지들이 좀 남아돌 가능성이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폐지의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고지 가격 추이를 또 좀 살펴보자면 최근에 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파란 색깔 표시를 보시면은 그 고지, 그러니까 폐지를 우리가 고지라고 부르거든요. 그 못 쓰는 종이라고 해서 고지라고 부르는데, 이 고지의 그 가격이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들 때문에 그 중국에서 이제 그 미국산 폐지를 그만 수입하겠다라고 선언해 둔 상태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국내에서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폐지의 양이 좀 많아졌거든요. 그러면서 수요가 좀 많아지다 보니까 수출되고 있는 그런 물량들의 가격이 좀 올라간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이 폐지의 가격들은 아직도 좀 낮은 수준에 있고 앞으로는 더 낮아질 개연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고지의 그런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이런 골판지 제조사들에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목받을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실적은 잘 나왔었는가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저희가 자주자주 실적에 대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지난해 내내 제지주 실적 몇백 % 증가했다,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눴거든요. 네. 신대양 제지도 괜찮았잖아요. 네, 2018년도에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1,160억 원대 정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도에는 매출액은 한 38% 정도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가량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더라도 영업이익 부분에서 1,300억 원 이상 정도가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이 지난해, 그러니까 2018년도 영업이익 1,16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950억 원을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3,300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PER로 따지자 보면 지금 3배 수준에 와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이제 제지업계 전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 공급이 과잉이다,
그리고 또 인구가 5천만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서 종이 수요가 얼마나 많이 늘어날 거냐에 대한 그런 막연한 의심들 때문에 제지 산업들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네. 이런 택배 산업의 성장 그리고 이 박스 가격 자체가 지금 좀 이렇게 퀄리티가 좋은 그런 상자들로 많이 바뀌고 있으면서 신선식품의 최근에 택배량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맞아요. 안에는 이제 좀 은박지 같은 걸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그런 박스들도 최근에 많이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박스 가격은 올라가고 있고 그 수요도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원가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지금 뭐 PER 3배 수준은 뭐 싸도 너무 싼 수준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도 너무 싼 수준이다. 지난해 한 10만 원 살짝 넘어갔었다가 네. 좀 떨어졌었잖아요. 5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저희가 가격 라인 어디까지 볼까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저희가 봤을 때 지금 이거 PER 몇 배 수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인 네. 것 같고요. 너무 지금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정고점 이상 정도는 올해 충분히 이제 좀 도달하고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바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제 주가 상승이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수준의 위치라고 하면 올해는 골판지 어떤 업체든지 간에 하나 정도는 좀 보유를 하고 가시는 게 상당히 산업 전반의 그런 그 성장이 예상이 되기 네.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고점 부근 10만 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좀 바라볼 만하다 신대항제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네 박자 차트로 점수는 어느 부분이 제일 잘 받았을까요? 다 잘 받았어요. 이슈, 가격, 실적 다 좋았으니까요. 모멘텀도 충분히 기댈 만한 요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제지주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 두고 계실 텐데요. 저희 짚어봤고요. 그 가운데서도 신대항 제지 오늘 네 박자 종목으로 점검했습니다.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님과 함께했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